안녕하세요, 백과장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구매 후 처음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바로 EOS R6인데요. 본 영상은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셨거나 오래된 기종을 사용하시다가 최근에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기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EOS R6 혹은 캐논 EOS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하셨다면 공통적으로 적용될 내용도 많으니 다른 기종을 구매하셨더라도 참고가 되실 거예요. EOS R6 요즘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죠? 프로모션도 계속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EOS R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너무 기변을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바꿨는데 혹은 카메라를 처음 샀는데 어떤 것부터 어떻게 만져야 하나,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막 만져보고 설정 바뀌고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설정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면 되거든요. 막 던지고 잡아 뜯고만 하지 않는다면 이것저것 설정을 변경해도 안전합니다. 이번 영상은 카메라를 실제로 세팅하듯이 차근차근 설명할 예정이니 보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박스를 개봉해서 매뉴얼에 기재된 대로 패키지 내용물에 있는 내용물이 모두 들어있나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스트랩, 본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매뉴얼에 있는 대로 구성품들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품목들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문구가 보이시죠?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구성품이 있는지 여부가 중고 판매 시에 본격적으로 메뉴 설정을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를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터리를 완충해 주세요. 두 번째, 카메라에 스트랩을 체결해 주세요. 스트랩을 체결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백과장 컨텐츠에서 소개된 바가 있으니 꼭 참고해 봐주세요. 세 번째, LCD 보호필름 미리 구매하셨다면 스크래치가 나기 전에 부착해 주세요. 네 번째, 배터리와 SD카드를 삽입합니다. 그 후에 렌즈를 체결해 준 다음에 렌즈의 포커스 모드 스위치를 AF로 설정하고 전원을 켭니다. 자, 이제 전원을 켜셨죠? 그러면 보이시는 게 날짜와 시간, 언어를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휴대폰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서 같이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는 한국어가 편하니까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을 했습니다. 모드 다이얼을 P나 AV에 위치시켜줍니다. 첫 번째 세팅할 화면은 바로 화질입니다. 여기서 로우와 JPG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캐논은 한 화면에서 이것을 설정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로우 파일은 JPG 파일과 비교할 때 로우 파일의 화질이 더 높고 무손실 압축 기술을 이용하므로 원본 그대로의 화질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색감이 뛰어나고 노출, 화이트 밸런스 등 후보정에 적합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 JPG에 2배에서 6배 정도의 용량 차이가 있으므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사진의 수가 적습니다. 다음은 C로우인데요. C로우는 로우 파일을 압축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로우 파일 대비해서 60% 정도의 용량을 차지합니다. 다음 설정 화면은 잘라내기 종횡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풀 1:1, 4:3, 16:9의 비율로 다양하지만 보통 풀로 놓고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도 보통 풀로 놓고 촬영을 합니다. ISO 감도 설정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는 ISO를 자동으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동으로 조정되는 ISO 최저값, 최고값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최저 셔터 속도도 설정이 가능해서 ISO가 자동으로 설정될 때 설정한 셔터 스피드보다 느려지지 않도록 ISO 감도를 자동으로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을 주로 촬영한다면 피사체가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기 위해선 셔터 스피드가 일정 속도 이상이어야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빠름 혹은 더 빠름으로 설정하여 셔터 스피드가 빠르게 유지되도록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HDR PQ는 기본 5% 놓습니다.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은 노출차가 있는 장면을 촬영할 때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영역의 차이를 줄여주는 카메라 자체 내 고정 기능입니다. 하이라이트 톤 우선 설정입니다.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하이라이트 부분에 개조가 뭉개지는 것을 보정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설정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깜빡임 방지 촬영. 인공광원에서 촬영할 때 광원의 주사율에 따라 촬영한 결과물의 줄이 쭉쭉 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내가 인공광원 촬영의 빈도가 높고 전자식 셔터 사용 빈도가 낮다? 그럼 이것을 기본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저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설정해서 사용합니다. 다만 분위기 우선으로 할지 화이트 우선으로 할지 정도는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분위기 우선이면 보다 따뜻한 분위기의 색을 유지할 수가 있고 화이트 우선으로 설정할 경우엔 덜 따뜻하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바로 느껴지시죠? 픽처 스타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후 보정을 많이 하지 않고 JPG 촬영을 주로 하는 경우 카메라에 적용된 픽처 스타일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는 대충 기본값으로 적용하겠다면 표준 혹은 자동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제작한 커스텀 픽처 스타일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서칭하셔서 다운받으신 후 PC와 카메라를 연결하여 픽처 스타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렌즈 수차 보정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항목들은 모두 설정으로 적용해 주시고 디지털 렌즈 최적화의 경우도 표준으로 설정해 보시고 나중에 고로 설정했을 경우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표준도 충분하므로 저는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노이즈 감소 기능, 장기 노출 시입니다. 저는 보통 자동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고감도 ISO, 노이즈 감소, 이것도 일단 표준으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추후에 너무 어두운 곳에서 높은 ISO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조정해 보세요. 여기서 셔터 방식은 우선은 일반적인 기계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전자식 셔터는 소리 없이 촬영할 수 있고 R6의 경우 최대 초당 20매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IS 모드 설정입니다. 근데 내가 보는 화면은 조금 다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장착된 렌즈의 IS 기능 유무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IS 기능이 있는 렌즈 장착 시엔 IB-IS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IS가 없는 렌즈의 경우는 바디에서 IS를 켤지 끌지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설정해주세요. 터치 셔터, 저는 LCD로 보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과 동시에 촬영하는 것이 편해서 켜놓는 편입니다. 노출 시뮬레이션, 내가 조작하는 조리개 셔터, ISO 노출 보정에 따라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LCD에 실시간으로 반영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해제되어 있을 경우는 DSLR에 광학식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광학식 뷰파인더를 보면서 촬영할 때 노출 보정을 해도 뷰파인더에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없고 사진에만 그 보정 정도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성능, 여기선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 절전, 난 더 매끄러운 화면을 보는 게 더 좋다, 그럼 매끄럽게로 세팅해주세요. 백과장은 아끼는 걸 좋아하므로 절전으로 해놓습니다. AF 쪽 메뉴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설정이 있는데요. AF 동작, 백과장은 서버 AF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느 순간 셔터 찬스가 올지 몰라 연사와 서버의 조합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으로 AF 방식, 이건 어떤 피사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이 많은 분들은 AF 트래킹으로 설정하세요. 사람, 동물의 눈, 머리, 신체 검출과 추적이 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검출할 피사체, 여기서는 내가 주로 찍는 피사체에 따라서 설정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 사람을 주로 찍는다면 사람, 그리고 개, 고양이, 새를 찍는다면 동물로 설정하시면 검출의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그런 거 없다면 우선 없음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맞다, 바로 얼마 전 펌웨어 버전 1.5 업데이트를 통해서 검출 피사체가 한 개 추가됐죠. 모터스포츠 피사체도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R6의 눈 검출 성능이 매우 좋고 제가 신뢰를 하고 있으므로 저는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연속 AF, 저는 아까 아끼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카메라 전원이 켜져 있을 때 AF 모터가 계속 돌아가면 배터리가 금방 닳겠죠. 그래서 저는 꺼둡니다. 터치 앤 드래그, 저는 설정해서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AF 포인트를 이동할 때 매우 빠르고 직관적이라서 늘 사용하고 있어요. MF 피킹 설정하세요. 초점 가이드도 켜고 AF 보조광도 켜놓습니다. MF든 AF든 보조해준다니 좋은 것이니까 다 킵니다. 서버 AF 아직 뭘 찍을지 모르니 오토 아니면 무난한 케이스 1으로 맞춰주시고 나중에 촬영에 익숙해지시면 2나 3로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즈 전자식 MF 이건 매크로 촬영 시 이용한데 추후 정밀한 초점 조정이나 의도적인 초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세요. AF 방식 선택 방법입니다. 저는 다이얼을 돌리는 게 좀 더 직관적이라 다이얼로 돌려서 선택을 합니다. 방향이 링크된 AF 포인트 저는 가로 세로 AF 시작 포인트를 다른 위치에 놓고 사용합니다. 특히 포트레이트를 촬영하는 경우 세로로 촬영할 경우 인물의 눈을 프레임의 상단에 맞추기 위해서 AF 포인트를 약간 위쪽에 위치하게 합니다. 주로 트래킹 모드를 사용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인물을 촬영하거나 인물의 위치 변동이 크지 않을 때 AF 포인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편이 빠르기 때문에 이 설정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 AF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AF 트래킹용 초기 서브 AF 포인트는 일단 오토로 놔주세요. 초점링 회전 방향은 MF 조작 시 초점링을 돌리는 방향에 따라 초점을 어떻게 조작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방향의 경우 오른쪽으로 돌리면 멀리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왼쪽으로 돌리면 가까운 데에 초점이 맞게 됩니다. 초점 거리라 생각하시면 플러스는 더 멀게 마이너스는 더 가깝게 의미로 생각해주세요. 쉽죠? 기존 캐논 유저분들이나 카메라 처음 잡아보시는 유저분들에겐 정방향이 편하실 거예요. 기본으로 설정하고 넘어갑니다. 멀티 컨트롤러 AF 포인트 선택 시 멀티 컨트롤러, 소위 조이스틱이라고도 하죠. AF 포인트를 이동할 때 얼마나 민감하게, 즉 AF 포인트의 이동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지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빨리 이동하는 걸 좋아해서 플러스 쪽으로 놓고 사용합니다. 멀티 컨트롤러 조작이 손에 익지 않으신 분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0 혹은 마이너스에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세 번째, 세모 모양이 있는 이 메뉴는 촬영 후 저장 매체에 저장된 이미지나 영상 재생 시에 적용되는 설정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다 기본 설정으로 놔두고 여기 5번째 5번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재생 정보 표시, 일단 이것은 다 표기되도록 놔두고 추후에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들을 체크 해제하여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는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경고, AF 포인트 표시, 격자 표시 재생을 모두 설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촬영 후 하이라이트 경고 표시를 보면서 후보정으로 재생할 수 없는 하이라이트 노출 부분을 체크하여 적정 노출을 파악할 수 있고 AF 포인트 표시를 통해 내가 의도한 영역에 초점이 맞았는가, 격자 표시를 통해 수직 수평, 피사체 배치 등을 바로 점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쳤던 요 세 번째에서 3-4 화면으로 다시 가봅니다. 여기서 배율 항목이 있는데 이건 이미지 재생 시 여기 돋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확대 배율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아까 AF 포인트 표시 설정했죠? 저는 AF 포인트 표시 설정과의 조합으로 여기 5번째 위치한 실제 크기 선택한 포인트로부터로 설정해 놓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미지를 하나 재생해 볼게요. AF 초점이 맞은 부분이 붉은 박스로 표시되죠? 여기서 돋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빨간 포인트로 슉 하고 실제 배율로 확대가 됩니다. 바로바로 초점이 어디에 정확하게 맞았는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밝은 최대 개방 조리개 수치를 가진 대구경 렌즈를 사용할 경우 초점이 미세하게 안 맞을 경우가 있죠?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여기 도구 모양의 그 메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장 기능 플러스 카드 폴더 선택. R6가 듀얼 메모리 슬롯을 탑재하게 되면서 생긴 항목인데 첫 세팅에서는 기본으로 설정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번호 연속으로 설정하게 되면 SD카드를 교체하거나 SD카드 내에 새로운 폴더가 생성돼도 파일 번호가 9999가 될 때까지 연속으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자동 리셋으로 설정할 경우엔 SD카드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폴더가 생성될 때마다 파일 번호가 0001로 시작됩니다.
본인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알맞게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한 폴더 내에 사진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속으로 설정을 해놓고 날짜와 촬영 시간을 통해 구분합니다. 자동 이미지 회전은 세로로 촬영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회전시켜서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저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 놓습니다. 카메라와 PC에서 자동으로 회전시켜서 보여준다는 표시입니다. 동영상 회전 정보 추가. 요즘 세로 영상 많이 촬영하시죠? 그리고 스마트폰 등에서 세로 영상 재생이나 업로드 빈도도 높습니다. 그럴 때 이용한 설정인데요. 카메라에서 세로 영상을 촬영할 경우 어느 쪽이 위인지 방향 정보가 자동으로 추가되어서 스마트폰이나 기타 기기에서 재생할 때 같은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릴스나 쇼츠 같은 걸 찍고 있어서 설정해 놓고 있어요. 비디오 형식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선 대부분 NTSC 형식으로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고 있기 때문에 NTSC로 설정해 주세요. 가끔 칼로 되어 있어서 나는 24p 설정이 안 돼요, 60p 설정이 안 돼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NTSC로 설정되어야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전 항목입니다. 전원, 뷰파인더가 각각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배터리를 아껴 쓰는 걸 좋아해서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간을 매우 짧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켜지는데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는 딜레이가 싫으신 분들은 길게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켜놓으면 조작이 되는 경우도 피할 겸 매우 짧게 설정해 놓습니다. 에코 모드는 카메라를 약 2초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화면이 어두워지고 화면이 어두워진 후에도 약 10초 동안 카메라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져버립니다. 확실한 절전 모드라고 할 수 있겠죠? 화면, 뷰파인더 표시, LCD 뷰파인더가 자동 전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동 원으로 설정해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LCD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로 촬영을 하다 보면 아이 센서가 의도치 않게 실행될 때가 있습니다. 몸에 붙인 상태에서 로우 앵글을 촬영한다면 신체가 아이 센서를 가려서 뷰파인더로 갑자기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 원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빠르게 뷰파인더 촬영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재빨리 LCD를 닫아주면 뷰파인더 촬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기본으로 설정합니다. 이 중에 디스플레이 밝기는 주변 조도에 따라서 조절해주세요. 5-4 화면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은 종료 시의 셔터 상태입니다. R6는 전원 종료 시 셔터막이 내려가 렌즈 교환이나 보관 시에 혹시 모를 먼지 유입 및 기타 물질의 유입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센서 상태를 확인하거나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는 셔터는 닫아놓는 것이 좋겠죠? 센서 클리닝, 이건 자동 클리닝 전원 차단 시로 설정합니다. 설정으로 설정해 놓으면 전원을 킬 때도 센서 클리닝을 하는데 이러면 전원 온 이후 처음 셔터 누름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지므로 저는 그냥 전원을 끌 때만 자동으로 센서 클리닝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6번째 메뉴는 사용자 정의 기능 설정 항목입니다. 앞에서도 많은 설정을 했지만 이 메뉴에서는 조금 더 세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6-1 노출 레벨 조정. 노출 조정의 단계를 3분의 1 스탑씩, 2분의 1 스탑씩 할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보다 섬세한 노출 조정이 좋으므로 3분의 1 스탑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 밑에 ISO 단계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설정들은 필요에 따라 조작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차차 카메라 사용에 익숙해진 후 만져보시길 추천합니다. 6-3 화면으로 점프. 이 화면에선 다이얼 방향이나 조작 링 회전을 편한 방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버튼의 커스터마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버튼을 눌렀을 때 대응하는 기능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멀티 펑션 버튼을 원샷, 서보를 할당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히 정답은 없어서 입맛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얼의 커스터마이즈. 여기서는 M모드에서 각각의 다이얼의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조작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 EOS 사용 유저라면 기본으로 설정된 다이얼 조작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메뉴는 즐겨 찾는 메뉴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메뉴이지만 카메라의 다이얼이나 버튼 조작으로 바로바로 조작할 수 없는 설정이 있죠. 저는 깜빡임 방지,
샤터 방식, 검출할 피사체,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 카드 포맷 항목으로 자주 쓰지만 메뉴 화면을 몇 번씩 눌러줘야 진입할 수 있는 항목들을 등록해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메뉴에서 마이 메뉴로 바로 진입이 가능해서 스피디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6-5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커스텀 촬영 모드 C1, C3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진 촬영을 위해서 기본 세팅을 해봤어요. 이 세팅 자체를 커스텀 모드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촬영 모드를 눌러보세요. 등록을 누르시면 C1에서 C3 중에서 어디에 등록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C1에 등록을 해볼까요?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드 다이얼을 돌려서 C1으로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방금 설정한 것들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AV 모드로 가볼까요? 여기서 이것저것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C1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것저것 변경했는데 여기선 변동이 없죠? 이렇게 내가 상황별로 자주 쓰는 조합을 3개까지 만들어서 커스텀 모드로 등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기본 세팅 1개, 야외에서 고속 촬영을 위한 세팅 1개, 조용한 곳에서 촬영해야 할 모드 1개, 편리하겠죠? 다음으론 영상 촬영을 위한 초기 필수 세팅입니다. 아까 봤던 사진 쪽 세팅과 메뉴 화면별 항목 변화가 보이죠?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메뉴는 사진 촬영용 메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항목이라도 사진 모드와 영상 모드에 각각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사진 모드에서 설정해준 항목이라도 여기선 새롭게 확인하고 설정해줘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촬영 모드 영상은 매뉴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저는 항상 M 모드로 설정합니다. 동영상 녹화 화질, 여기선 FHD 24p부터 4K 60p 그리고 FHD 120p까지 원하는 화질과 초당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 FHD 30p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동영상 잘라내기, 이건 크롭 모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해제로 설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녹음 설정도 지금은 일단 자동으로 해놓겠습니다. 여긴 촬영 장면과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조리개를 더 세세하게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AV 8분의 1 스톱 설정만 조정해 주세요. 여기선 눈여겨볼 것이 캐논 로그 설정입니다. C로그2, C로그3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후반에 색 보정을 염두한다면 캐논 로그 설정이 필수겠죠. 그런데 전문적인 색 보정이 어려운 분들은 픽처 스타일로 색감을 입힐 수도 있고 또 캐논 카메라 자체가 워낙 기본 색감이 좋아서 꺼두고 촬영하셔도 괜찮습니다. 렌즈 수차 보정, 여기서 다 ON으로 변경해 주세요. 특히 광각 렌즈 사용 시에 왜곡 보정이 필수겠죠. IS 모드, 동영상 촬영 시 전자식 손떨림 방지의 보조가 더 필요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 모드 사용 시에는 강도에 따라서 화면의 일부가 크롭이 되므로 꼭 감안하셔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용 셔터 버튼 기능, 이것도 본인 편의에 따라서 설정하면 되는데 저는 기본으로 설정된 측광 플러스 썰보 AF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녹화 전에 대기를 할 때 화질은 저해상도로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불필요한 발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정된 화질로 촬영이 되는 것이고요. 타임코드, 이것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편집 시의 편의를 위해서 타임코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타임코드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AF와 관련한 세팅은 사진 촬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MF 피킹 설정과 초점 가이드는 켜주세요. 그리고 동영상 서버 AF 속도, 추적 속도 등 이 부분은 사진과 다르게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고 화면 연출에 따라서 설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항목들은 사진과 동일한 개념으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EOS R6를 가지고 카메라 구매 후에 처음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카메라를 사고 막막하셨던 분들, 그리고 카메라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세팅법은 주로 촬영하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 개인적인 차가 분명 존재하지만 저 백과장이 주로 쓰는 세팅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알쏭달쏭한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래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 백과장이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